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세를 보면 참 답답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둘러싼 또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둘러싼 여러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3,000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가 중요 관전 포인트인데, 며칠 더 이 부분에서 자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의 모멘텀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필요한 순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어쩌면 이날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로 예정된 옵션 만기 구간 4개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징그러운 곰세력 놈들이 44,000달러 이하에서 가장 많은 풋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소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건데, 이런 상황 그냥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만 보면 한숨 나오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만 놓고 바라보면 아주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실시간 결제를 구현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트라이크가 미국 최대 포스 업체인 NCR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라이트닝 랩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비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존 결제 기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 짚어봤었는데, NCR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대적인 변화의 분기점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흔히 보는 신용카드 결제 포스 기계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의미 큰 호재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참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이른바 첫 번째 크립토 스피치가 진행이 됐는데, 내용 자체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졌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어떤 의미 끄집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간단치 않은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하실 게 아니라면 이런 시기는 그냥 지나가게 냅두는 게 가장 멘탈 관리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의미 있는 호재, 또 그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요즘 같은 장세를 견뎌내는 데는 나쁘진 않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매거진 블라블라 이번 주 호 벌써 6번째 호인데 4월 9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채널 후원 또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아쉽게도 아직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43,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43,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만큼 이 구간 다지기를 조금 더 진행한 뒤에 다시 44,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지지선 위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며칠 동안 이 같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RSI가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면서 바이어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간 RSI는 중립 상태에서 모멘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은 며칠 동안 일정 범위 안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의 위쪽 가격 목표인 5966달러를 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45,000달러 위로 단호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주간 차트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감안할 때 1월 저점인 32,933달러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세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일시 후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8일 만료되는 옵션 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곰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45,000달러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 1억 달러짜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곰세력은 옵션 만기일까지 하방 압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옵션 계약 상황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먼저 42,000달러에서 45,000달러 구간에는 콜 250, 풋 3,650으로 풋에서 1억 4,500만 달러가 더 유리하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44,000달러에서 45,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550, 풋 2,800, 45,000달러에서 46,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700, 풋 2,150, 46,000달러에서 47,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800, 풋 1,500으로 나타났습니다. 곰세력이 죽을 힘을 다해서 45,000달러 아래로 유지시키려고 할 만한 그럴듯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다고 이게 꼭 곰세력의 우위, 곰세력의 승리로 이어져서 큰 폭의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분위기 자체는 곰세력이 힘을 다 쏟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론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덜컥 이런 기사만 보고 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짜증나는 상황은 현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단기적인 상황만 보면 이렇게 와방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발전, 채택,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큰 의미를 담은 호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지갑 업체인 스트라이크가 세계 최대 포스 기업 NCR과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걸 브레이킹 뉴스, 긴급 속보,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의미가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트라이크의 CEO 잭 말러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와 또 글로벌 페이먼트 기업 블랙호크와도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을 추가로 더하면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과연 NCR, 쇼피파이, 블랙호크, 이런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또 쇼핑과 관련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 가운데 하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참 생각거리를 많이 안겨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스트라이크사와 업비트에 상장된 스트라이크 코인을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만 같을 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번에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전폭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 실시간 결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스트라이크사의 결제 지갑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해서 비트코인을 거의 수수료 없이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스트라이크사가 채택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수수료도 거의 공짜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데, 그럼 비자나 마스터카드 굳이 써야 할 필요,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부분입니다. NCR이나 쇼피파이 이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그 수많은 봉이 김선달들, 이런 존재들에게 수수료를 줘가면서 사용할 필요 없어지는 결과로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가진 힘이고 비트코인이 가진 비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짚어봤던 라이트닝 랩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탭루트 기능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구현하려는 그런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 중심에 이들 기업들의 목표를 구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비트코인을 미리 사서 예치해두고 빠르고 거의 공짜 수준으로 이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트코인의 레이어2 솔루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이 만들어져야 거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통해서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는 답답해서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일종의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으로 수백, 수천 개의 거래를 먼저 진행을 한 뒤에 나중에 합쳐서 한 방에
처리를 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로빈후드나 크라켄 같은 브랜드 가치가 큰 거래소들까지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해서 실시간 결제와 이체를 구현하고 있거나 구현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당 거래 처리 속도 4천만 건, 지금 현존하는 결제 기업 가운데 비자가 2만 4천 건으로 가장 빠른 거래 처리를 자랑을 하는데, 비자와 비교를 해도 단순 비교를 해도 1660배에 달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솔라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거래 처리를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또는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더 강화시켜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특성까지 강하게 더해간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세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 개인적으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때문에 조울증 겪게 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멕시코의 3위 재벌 살리나스 회장은 이런 비트코인의 비전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돈 많은 거부 재벌인데 이 양반이 글쎄 자신의 유동자산 6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웍스가 살리나스 회장의 재산의 60%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트윗에 살리나스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유동성 포트폴리오의 60% 정도 이렇게 친절하게 수정을 더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양반입니다. 2020년 11월까지만 해도 유동성 자산의 10% 수준이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반 만에 60%로 증가를 한 거니까 이 양반 그동안 엄청 열심히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이클 세일러, 또 캐시 우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들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2 행사에서 암호화폐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는데 세션 제목 자체가 미래는 밝다 이렇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지난 12개월 동안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 캐시 우드 역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확실히 확신범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변동성의 마음도 휘둘리고 시세가 횡보할 때 내 마음은 더 크게 횡보하는 그런 상황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반들 보고 있으면 그저 대단하다 그런 생각만 참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처럼 180도 바뀐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번 제닛 옐런 장관의 크립토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초점은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대응 방식은 적절한 규제, 이를 통한 혁신 지원 이런 거였습니다.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의미여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은 불법 금융, 사용자 보호, 시스템 위험 등 여러 정책적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일관성 없는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 발행사가 달러를 그대로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금융,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새로운 유형의 중개자가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라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가동하고 싶다,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더디지만 뭔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내놓을지 참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마 SEC에 다 퍼주진 않겠지?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세 흐름 속에서도 너무 밝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소식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 체크하시면서 나름의 전략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